주식 수학 K입니다. 옛날 미국 주식 투자 노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주식 투자, 위험은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보다는 위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대부분 막연하게 위험은 가까이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자기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더군다나 초보 투자자들은 위험보다는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경우에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 손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을 관리를 못한다면 우리가 깡통 차는 것은 순식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월간 차트는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2022년 7월 22일 출처는 키움증권 영옥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월간 차트를 보시면 2013년서부터 2016년 말까지는 코스피 종합 지수가 2000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들어와서 2500까지, 연말이 됐을 때는 2500까지 25%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부터는 하락하면서 2019년까지는 다시 2000선까지 다시 서서히 내려오고 굉장히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구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쯤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일시적 충격으로 굉장히 하락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1500선에서 거의 3300까지 배 상승하는 종합지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적인 움직임이었고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이 주식시장의 호황을 나타내면서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상쇄해 줄 수 있는 일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6월부터 다시 1년간에 걸쳐서는 3300에서 거의 2300까지 30% 정도 다시 하락해서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나눠보시면 한 5구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이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피 종합지수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각 업종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각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수를 보시고 지금 2022년 8월부터는 종합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예상하는 바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팔로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는 네이버 월간 차트입니다. 출처는 똑같이 키움증권 영웅문입니다. 2022년 7월 22일자로 이게 보시다시피 2013년 하반기부터 네이버 주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평가가 나와서 기업 합병과 분할 이런 굉장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거의 5만원대에서 거의 10몇만원 15만원까지 가는 굉장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때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질 때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코스피 종합지수보다는 굉장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였으면서 그 이후에 시장을 주도해 나갈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고점을 찍고 다시 다른 시장 움직임과 같이 지금 5만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볼 때 한 차트만 보시면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해당 주식 종목 차트를 볼 때 종목 차트뿐만 아니라 코스피 종합지수, 그 다음에 업종지수도 같이 보시면 좋고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장의 어떤 대형주들의 가치 움직임이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식을 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왜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이 주식 투자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어린애일 때도 자기가 어떤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여 그게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판단을 하였을 때 어떤 가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더라도 가정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과치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학은 문제에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에서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공부를 통해서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지 과정을 빼고 결과치만 가지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좋으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해답을 원합니다. 과정을 듣지 않고 그 과정을 알아야 개별 주식들이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과정을 모르고 어떤 결과치만 가지고 그 결과치가 맞을 리도 없고 그 결과치가 맞지 않아서 잘못됐을 때 그 스스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자기의 처지에 맞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명확한 이유를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전문적이지도 않고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전문가의 정보를 따라서 거기에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누구나 정확히 100%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회사의 사주라고 그래도 100% 아마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해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정보가 잘못 보고될 수가 있고 아니면 왜곡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너무 불편하고 어쩔 줄을 하지 못합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불편할 때는 일단 상황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빠져나오셔서 주변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 흐름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더라도 어떤 가정을 해서 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되지만 그런 판단조차도 틀린 판단조차도 할 수 없을 때는 빠져나오셔서 관찰을 하고 다시금 상황을 파악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일례로 이 주식 투자자는 자기가 가진 주식 기록 데이터, 과거 주식 기록 데이터에 의하면 슈가 주식이 지금쯤이면 103을 깨고 더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지지도 않고 움직임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면 아주 가까이에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함정이 있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때는 자기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서 돌발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알아야 관리가 되는 건데 리스크를 모른다면 전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빠져나오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들이 누구나 아시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00% 교육에 의해서 주가 조작이라고 할 만큼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100%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100% 속이려고 들고 하는 것도 비일비재한 것이고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스톱도 짜고 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풋업 잡은 누구를 속이기 위해 은밀히 미리 짜고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고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야바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겠지만 옛날에는 야바이라는 말을 의미도 모르면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속인다 그런 의미가 있고 시세를 상승시키거나 시세를 하락시키면서 상대 고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래서 시세 조정을 하는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많이 매집을 했거나 매도를 하였다면 다른 고객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전문 투자가들은 그걸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얘기를 하고 그걸 딴 사람한테 많이 알려서 같이 야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을 위해서 짜고 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자라고 외칠 때 그 가자라는 외침을 단순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대편의 우리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듣고 그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인데 그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켓샵 같은 데서 많은 고객들이 상승한다든지 하락하는 데다가 많이 배팅을 하면 버켓샵은 당연히 그 반대되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면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 같은 실질 매장에서 거래를 반대로 시킴으로써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상승시켜서 고객들의 투자 증거금을 빼앗아 먹고 털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100년 전 이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계속 돈을 잃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과정을 겪습니다. 버켓샵은 특정 주식의 강세에 너무 많이 몰려있는 걸 발견했을 때마다 주식 브로커를 시켜서 강세에 투자한 고객 모두를 쓸어버릴 정도로 충분한 그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버켓샵이라는 데는 100년 전 버켓샵이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거래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승이나 하락 중에 배팅을 하게 되면 버켓샵과 내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홀짝을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따면 버켓샵은 돈을 잃게 되는, 버켓샵이 돈을 따면 고객을 돈을 잃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버켓샵은 당연히 자기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고객이 돈을 잃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고객들이 걸고 있는 포지션에 반대로 움직이도록 하여야 자기들이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그 반대되는 고객들이 포지션을 걸은 거에 대한 반대되는 움직임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딩을 일으켜서 고객 돈을 쓸어가는 일은 흔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수백 주의 주식도 굉장히 큰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주의 주식을 몇 포인트 가격을 급락시키든가 가격을 급등시켜서 고객을 깡통차게 신용증거금을 다 털어먹게 만드는 일들은 버켓샵에게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시키면은 그 움직임을 그만두었을 때는 다시 가격이 원상복귀 되기 때문에 원상복귀 되었을 때 청산을 하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시키면서 신용증거금을 자기가 고객들에서 빼앗아 먹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유사 투자업체나 그런 데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투자자들, 정식 투자자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포장을 하여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급등락을 해가지고 고객들의 수수료를 털어먹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버켓샵 드라이브, 버켓샵에서 한탕 쓸어버리는, 그래서 고객에게 투자 손실을 입히는, 고객의 신용증거금을 털어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건 요즘도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수학 K였습니다. 옛날 미국 주식 투자 노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6번째, 주식 투자 위험은 가까이에 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